안녕하세요. 출판기획자 상쾌지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정말 꿀같은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후배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직책이 생기잖아요. 나는 한 번도 누구를 가르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뭔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꼰대처럼 보이기 싫고 해야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MZ는 이런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아마 속을 끙끙 앓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리더십 전문가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 한 번씩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공감의 대표 유경철이고요.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저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인우 박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기업 교육 전문 회사인 PSI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리더십 분야 쪽으로 강의하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이제 후배들을 갑자기 맞이한 분들의 고충을 조금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을 바탕으로 두 분이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에 회사에서 워낙 그 꼰대랑 MZ세대의 어떤 세대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갈등의 원인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삶이 디지털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 가지 SNS를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이 사고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기성세대가 나중에 이제 그걸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생각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와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더십 강의할 때 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이기적이다, 개인주의다,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한다, 그렇죠? 뭐 자기밖에 모른다. 맞아요. 이런 되게 MZ세대가 조금 예의 없는 어떤 대상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똑같이 거꾸로 얘기했어요. 신입사원들한테 저기 여러분의 상사들, 기성세대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주의적이다,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명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자라났잖아요. 저희는 선진국에서 자라났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들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태어나서 약간 부유하게 자랐죠. 그리고 스펙 쌓으면서 학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들어왔더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한 게 없어. 그냥 그들은 살아온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20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회사 들어와서 좀 약간 수직적인 구조에서 약간 충성하고 복종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들이 들어왔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람이 다른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통 리더들이 본인의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힘으로만 누르려고 하면 이것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리더들은 그 생각 안 해요. 모두 그들을 배려하고 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그들의 장점을 가지고 강점을 잘 살려서 우리 일을 하면 돼. 이런 리더들은요 굉장히 소통이 잘 돼요. 인정받습니다. 결국은 어떤 환경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그 갈등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뭔가 두 세대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조금 존중하고 맞춰가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게 있으면 사실 나이 차가 많이 나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친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일단 이런 갈등의 시작은 이 말인 것 같아요. 소통에서부터. 맞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내 말을 존중해주지 않지? 왜 내 말 듣지도 않아? 이렇게 하는 거고
윗세대 사람들은 눈치 보여서 말도 못하겠어 해야 될 말 하는데 이런 이제 조금 소통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대 간의 소통 차이를 혹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저는 한 2가지 정도의 꿀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소통이 안 될까? 왜 소통이 안 될까를 좀 따져보면 그 2가지만 잘 지키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가 우리 구성원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리더분들이 현업에서 자기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바쁘거든요. 되게 바빠요. 생각보다 되게 바쁜데 그러다 보면 우리 팀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관심을 못 가질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관심을 좀 갖다 보면은 그 구성원에 대해서 그 팀원에 대해서 뭔가 내가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보여요. 그 관심을 갖다 보면 그분들께 얘기해 줄 얘기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 얘기들이 되게 진정성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를 첫 번째가 하나 있고요. 2번째 꿀팁인데요. 이거는 구성원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 팀원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잘 들어만 주셔도 소통이 되게 원활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나 회사에서 우리 리더분들을 보면 가끔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그렇게 경청해주는 그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이 팀장님 저 이런 일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듣기보다는 먼저 판단을 내리고 카운셀링 한다는 생각으로 맞아요. 그냥 내가 지시하고 얘기해 주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경청만 잘해주셔도 나중에 우리 팀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팀장님 너무 멋있어요. 우리 팀장님한테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에 대한 해결 방법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우리가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들어보니까 조금 그 좋은 애인의 조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관심을 주고 귀 기울여주고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인데 그게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진짜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보상이 아닐까 싶어요. 회사를 다녀보면 크게 이제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센티브나 연봉 혹은 복지 이런 이제 조금 외적 보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리더분들 있잖아요. 괜히 막 동기부여를 막 해주는 그런 내적 보상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내적 보상부터 여쭤볼게요. 그 우리 직원분들한테 내적 보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적 동기부여는 사실은 굉장히 동기부여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보통 자기결정 이론을 보면 이제 외적 동기부여, 내적 동기부여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적 동기부여에서 훨씬 더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외적 보상보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연봉도 중요하고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근무 환경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몰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좀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모든 걸 통제당하거나 모든 걸 체크당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심리가 내가 어느 정도는 잘 모르지만 내가 어느 정도 한다는 위해서는 좀 내 스스로 해보고 싶고 내가 먼저 도전해보고 싶고 근데 그런 기회를 주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칭찬.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상사가 막 칭찬해줘. 와, 너 이런 부분 정말 잘했고 이런 거 정말 훌륭했어. 그러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굉장히 업무에 몰입하게 하고 그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뭔가 이 직원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친구는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새로운 것들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리더가 그런 직원들의 특징을 찾아서 어떤 걸 해주면 동기부여가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서 좀 강점이 있는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들면 사실 그 직원의 어떤 역량을 끌어올려주고 그래서 성과를 훨씬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 동기부여에 포커스를 두는 게 훨씬 더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외적 보상도 빠질 수 없죠. 제가 너무 관심이 이쪽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적 보상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이거 와서 내 100%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맞아요. 또 요즘 사람들은 외적 보상도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또 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 외적 보상을 조금 매력적이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외적 보상도 되게 중요해요. 내적 보상만큼 저는 이제 외적 보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리더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팀원들이 또 우리 후배 직원들이 이 목표가 나한테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는지를 한번 리더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근무하는 우리 후배 직원들이 내가 공정하게 업무를 내가 받은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를 받은 것인가? 업무의 수준이 있잖아요. 네. 업무의 수준 그리고 업무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이 내가 공정하게 업무 분배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를 리더가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미팅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후배 직원 입장에서 우리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이렇게 했을 때에 목표 달성할 가능성들이 높아져요. 그러면 외적 보상, 인센티브가 됐던 또는 목표 달성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간다든지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외적인 보상들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는 그 구성원과의 목표를 잘 설정하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주 훌륭한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목표를 일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같이 세움으로써 맞아요. 이제 그 인센티브가 나에게 어떻게 올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과정을 공감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팀장이 처음이신 분들, 내가 팀장이 막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팁들을 들어보고 있는데 진짜요?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뭔가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일단 제가 한 영상에 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잠깐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부에서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린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1부를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